결혼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 순간 나는 마이크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수아의 하얀 드레스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모든 이들의 축하 속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절망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새겨진 그 깊은 상처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말할 게 있어요. 내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자 수천 개의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그날, 그녀가 나를 밀어내버린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가을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며 쓰러지는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지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작은 스튜디오에서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28살의 여자였다. 가족은 제주도에서 작은 과수원을 가꾸며 사는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나는 서울로 상경의 자유를 꿈꾸며 살았다. 하지만 자유란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했다. 수아를 처음 만난 건 한강공원에서였다. 그녀는 유명한 패션 잡지 에디터로 긴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27살의 여성이었다. 우리는 우연히 같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부터 우리의 세계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우정이었다. 주말에 카페를 돌며 웃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수아의 웃음소리는 항상 나를 녹여버렸다. 그녀의 집안은 서울 강남의 부유한 상류층으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 명사였다. 그런 그녀가 나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마음을 열어준 게 신기했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숨이 쉬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던 그날 우리는 키스를 나눴다. 한강의 야경이 우리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우리는 레즈비언이었다. 한국에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악처럼 여겨지는 관계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았다. 수아의 아파트에서 밤을 새우며 영화를 보고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수아의 가족은 그녀에게 완벽한 삶을 강요했다. 결혼은 내 인생의 필수 코스야. 남자랑 안정된 가정을 꾸려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었고 어머니의 눈빛은 압박이었다. 우리는 몰래 만나며 버텼다. 하지만 점점 수아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은아, 우리.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안아주며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의의라고 속삭였다. 그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 운명임을. 시간이 흘러 수아의 2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가를 걸으며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다. 지은아, 나 결혼해야 해.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스쳤다. 그녀의 가족이 소개팅을 강요했고 이미 한 남자와 약혼이 논의된 상태였다. 왜? 우리 사랑이 부족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숨겨야 해. 나 혼자 희생하면 돼. 그녀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그날 밤,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다. 뜨거운 키스와 눈물이 뒤섞인 밤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녀는 나를 밀어냈다. 이제 끝내자. 연락하지 마. 나를 잊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직장에서 실수만 저질렀고 친구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아의 소셜미디어에는 약혼 소식이 올라왔다. 그녀의 미소 짓는 사진 아래 축하 댓글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끝나야 할까?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LGBT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뉴스에서는 동성애를 비하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정상적인 결혼 뒤 화두였다. 나는 혼자서 싸웠다. 상담소를 찾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 말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러나 수아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한 날 모든 게 폭발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를 열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지은아, 와줄래? 내가 없으면. 슬플 것 같아의 편지 뒷면에 적힌 그녀의 필체. 그건 초대가 아니라 마지막 호소였다. 나는 갈지 말지 고민했다. 가면 아픔이 더 커질 테고 가지 않으면 후회할 테니까. 결국 나는 갔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홀은 화려했다. 서울의 고급 호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손님들은 명품 옷차림으로 어울렸다. 수아는 신랑 곁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의식 중 신랑의 서약이 끝나갈 무렵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의 내 목소리가 홀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오늘 이 결혼식에서 모든 게 끝나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해요. 수아 씨와 나는 사랑했어요. 2년 동안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오홀안이 얼어붙었다.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만해. 그녀가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밀어낸 그날, 제주도에서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압박 때문에 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우리 사랑은 숨겨진 비밀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누구도 강요받아서는 안 돼요. 신랑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수아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하지만 나는 서 있었다. 내 눈물은 흘렀지만 가슴은 가벼워졌다. 그 순간 수아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드레스가 바닥을 스치며 홀을 가로질렀다. 엄마, 아버지. 지은이가 맞아요.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이 결혼은 제 선택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홀 안이 충격으로 물들었다. 신랑은 멍하니 서 있었고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나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그 후 혼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수아의 가족은 분노했고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우리는 호텔 로비로 쫓겨나듯 나왔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너무 늦었어. 수아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 압박, 나의 두려움,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키스했다. 이번엔 자유로운 키스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가족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기라며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상담을 강요했다. 사회의 시선도 차가웠다. 소문이 퍼지며 수아의 직장에서조차 압박이 들어왔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동네로 이사했다. 한옥 스타일의 오래된 집,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고 수아는 잡지를 떠나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다. 우리 브랜드 이름은 자유의 실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살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다. 사랑은 다양해. 그 구호가 우리의 마음을 채웠다. 수아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눈물 어린 통화였다.
아버지는 더 오래 걸렸지만 결국 우리 집을 방문했다. 제주도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딸아, 그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이제 2년 후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산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수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내가 서줘서 고마워 그녀가 속삭인다. 우리의 비밀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나는 웃는다. 사랑은 때론 밀어내고 때론 끌어당긴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 우리는 자유롭다. 영원히.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결혼식 폭로 사건 후 우리는 강남의 번잡함을 피해 종로의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오래된 한옥마을, 나무 문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었다. 나는 지은 여전히 그날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수아의 창백한 얼굴, 호란의 웅성거림, 그리고 가족의 분노 어린 시선. 괜찮아, 수아가 나를 안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기상한 존재였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속삭임, 길거리에서의 곁눈질, 심지어 온라인에서의 악플까지.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수아는 변화의 선봉에 섰다. 그녀의 패션 브랜드 자유에 시은 LGBT 테마의 옷을 디자인했다. 무지개 색상의 스카프, 숨겨진 사랑을 상징하는 패턴. 이 옷들은 우리처럼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야. 그녀의 열정에 나는 감동했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그녀의 브랜드를 도왔고 우리는 작은 워크숍을 열었다. 서울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 남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워크숍의 슬로건이었다. 한 소녀가 다가와 전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전 약혼자,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결혼식 취소로 망신을 당한 터라 복수를 꿈꿨다. 어느 날 밤,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나 때문에. 그의 눈빛은 광기 어린 것이었다. 나는 문을 막아섰지만 그는 밀치며 들어왔다. 너희들 같은 게 세상을 더럽혀. 그의 주먹이 날아올랐다. 수아가 소리쳤다. 민준아, 그만해. 우리 사랑은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고 이웃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다. 경찰이 왔고 그는 끌려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두려워. 조금. 하지만 너 때문에 강해질게. 그 사건 후 우리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한국의 동성 파트너십 등록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담을 통해 권리를 배웠다. 언젠가 변할 거야.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싹 텄다.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여정을 공유했다. 댓글에는 응원이 쏟아졌다. 힘내세요, 언니들. 나도 커밍아웃할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변태 새끼들, 그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수아는 그건 무지야. 우리는 빛을 비추자라고 말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아직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기억나. 첫 만난 한강에서 수아가 웃었다. 당연히. 내 미소가 세상을 바꿨어.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우리의 꿈 제주도로 가자. 작은 집 짓고 바다 보며 살짝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돈을 모았다. 내 디자인 수입, 수아의 브랜드 판매. 작은 성공들이 쌓였다. 그러나 수아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수아야, 내 아버지가. 병이야. 그녀의 말에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폐암 3기.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왜 이제야? 우리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그는 수아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딸,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을 빼앗아서. 수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가 있어요.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날 가족의 문이 조금 열렸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다. 밤늦게 돌아와 서로를 위로했다. 수아야, 포기하지 마. 너도. 지은아. 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자 그는 우리를 인정했다. 지은아, 수아를 잘 부탁해.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어머니도 변했다. 너희 사랑, 아름다워. 그녀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날, 우리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수천 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손은 단단히 맞잡혔다. 이게 우리 세상이야. 함성이 울렸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했다. 친구들, 커뮤니티 멤버들. 웃음소리가 밤을 채웠다. 가을,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다. 작은 집을 구입한 우리는 과수원을 시작했다. 수아의 가족이 제주에 왔고 우리는 함께 바비큐를 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며 가족 모임이 따뜻해졌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야. 수아가 속삭였다.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간단한 서약, 하지만 영원한 약속. 이제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제주 해변에서 우리는 산책한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내가 서줘서 고마워, 지은아.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다. 한국의 보수적인 땅에서 피어난 자유로운 꽃. 우리는 행복하다. 영원히. 제주도의 아침은 항상 상쾌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스며들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나는 지은, 이제 30살이 된 여자. 수아와 함께한 인연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작은 과수원에서 귤을 따며 우리는 웃었다. 이 귤처럼 우리 사랑도 달아. 수아의 농담에 나는 키스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서울에서의 그 폭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지만 상처도 남겼다. 수아의 브랜드는 성장했다. 자유의 시은 온라인으로 전국에 퍼졌고 LGBT 지원단체와 협업했다. 나는 로고 디자인을 맡았고 우리의 이야기가 브랜드 스토리로 실렸다. 숨겨진 사랑에서 피어난 자유. 고객들의 메일이 쏟아졌다. 당신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그런 메시지가 우리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판매 중단 요구. 이런 옷은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우리는 맞섰다. 언론 인터뷰에서 수아가 말했다. 사랑은 문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예요. 가족 관계는 안정되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며 그는 제주를 자주 찾았다. 지은아, 내가 가족이야.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는 요가를 배우며 자유를 찾았고 심지어 우리 워크숍에 참가했다. 엄마도 젊었을 때 사랑했어. 하지만 숨겼지. 그녀의 고백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그러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수아의 옛 동료, 혜린이 나타났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수아와 과거의 짧은 로맨스가 있었다. 수아야, 너 없이 못 살아. 혜린의 눈빛은 집착이었다. 서울에서 온 그녀는 제주까지 쫓아왔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 그녀는 수아의 팔을 잡았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평범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수아는 단호했다. 혜린아, 끝났어. 지은이가 내 전부야. 하지만 혜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익명 메일, 소문 퍼뜨리기.
수아는 바람둥이야. 커뮤니티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가 생겼다. 나는 상처받았다. 밤에 수아에게 물었다. 나 부족한가 봐. 그녀는 나를 안았다. 아니, 너는 내 빚이야. 해리는 과거의 유령일 뿐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극복했다. 커플 상담소에서 신뢰가 사랑의 뿌리라는 말을 새겼다. 해리는 결국 떠났다. 그녀의 사과 편지, 미안해, 질투했어. 너희 사랑이 부러웠어. 그 사건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책을 썼다. 밀려난 사랑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여정을 기록했다. 출판사 미팅에서 편집자가 말했다. 이건 한국 LGBT 문학의 이정표가 될 거예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사랑은 용기예요.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겨울,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프라이드의 3주년. 이번엔 리더로 섰다. 무대에서 수아가 말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싸움. 이제 우리는 승리자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관중 중에 민준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쳤다. 용서의 순간이었다. 제주로 돌아온 우리는 반지를 새겼다. 영원히 이 바다 앞에서 서약했다. 가족이 증인이었다. 아버지의 축배, 너희처럼 사랑할 수 있어. 어머니의 미소. 우리는 춤췄다. 별 아래서. 이제 봄 과수원이 꽃피고 우리의 사랑도 피어난다. 시련은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듬었다. 한국의 하늘 아래 우리는 자유롭다. 사랑은 이긴다. 제주도의 여름은 뜨겁고 습했다. 해가 지는 해변에서 우리는 맥주 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수아의 머리카락이 바다 바람에 흩날렸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라면 가능했다. 그래, 하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작은 의식,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 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이 왔다. 브랜드가 커지며 투자자가 나타났다. 그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LGBT 테마는 리스크야. 중립적으로 바꾸자라고 제안했다. 수아는 거부했다. 이 브랜드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투자 철회로 재정난이 왔다. 우리는 돈을 빌렸고 밤을 새워 일했다. 포기하지 마. 서로를 격려했다. 그때 내 옛 친구 은지가 도왔다. 그녀는 투자자로 성장한 터라 너희 비전이 좋아에 자금을 댔다. 은지는 우리 첫사랑 이야기의 증인이기도 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 보여. 결혼 준비 중 수아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제주 여행의 그 밤, 그녀가 나를 밀어낸 순간. 플래시백처럼 기억이 스쳤다. 왜 그랬어? 나는 물었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두려웠어. 가족 잃을까 봐, 너도 잃을까 봐.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제는 아니야. 우리는 강해. 치유의 과정이었다. 의식날이 왔다. 제주 해변, 노을이 지는 시간. 친구들, 가족, 커뮤니티 멤버들이 모였다. 우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수아는 화사한 원피스, 나는 심플한 슬랙스. 목사가 아니, 친구가 서약을 인도했다. 수아, 지은을 사랑할래? 영원히. 지은, 수아를 사랑할래? 항상 반지 교환, 키스. 박수 소리. 아버지가 울었다. 내 딸들아. 파티는 즐거웠다. 제주 흑돼지 바비큐, 케이팝 음악. 어머니가 춤을 췄다. 이게 진짜 축복이야. 밤하늘의 불꽃놀이. 우리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드야.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책 출간 후 TV 다큐멘터리 제안이 왔다.
너희 이야기 전국에 보여주자 촬영 중 보수 시청자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온라인 청원, 이런 콘텐츠 금지, 우리는 두려웠지만 방송 후 응원이 더 컸다. 시청률 1위, 감동적이에요. 메시지들. 사회 변화도 느껴졌다. 국회에서 동성 파트너십 법안 논의. 우리는 청원에 서명하고 로비했다. 변화는 우리 손에 수아의 말. 겨울, 우리는 여행을 갔다. 일본, 도쿄의 프라이드. 손잡고 거리 걸으며 세계는 넓어 느꼈다. 돌아와, 브랜드가 회복되었다. 새 컬렉션, 영원한 약속.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 입양한 소녀, 미나. 8살, 제주에서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그녀의 말에 가슴 벅참. 가족은 완성되었다. 사랑은 드라마지만 로맨틱하다. 우리는 승리했다. 제주도의 가을은 황금비드로 물들었다. 미나가 과수원에서 귤을 따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수아가 뒤에서 안아주었다. 우리 가족, 완벽해. 3년째 결혼 생활, 우리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삶은 평온만 주지 않았다. 미나의 학교 적응이 문제였다. 제주 시골 학교에서 그녀의 두 엄마 가족이 화제였다. 아이들의 질문, 왜 아빠 없어? 미나가 울며 돌아왔다. 엄마들, 나 이상한가 봐. 우리는 학교 상담교사와 만났다. 다양성을 교육해야 해. 하지만 교사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 우리는 PTA 모임에 나갔다. 우리 아이의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수아의 연설에 일부 부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의 씨앗이었다. 미나를 위해 우리는 동화책을 썼다. 두 엄마의 모험, 레즈비언 가족의 이야기. 출판되어 학교 도서관에 들어갔다.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브랜드는 국제적이었다. 파리 패션위크 초대. 우리는 갔다. 에펠탑 아래 무지개 런웨이. 한국의 목소리 미디어 헤드라인. 돌아와 상을 받았다. 인권 패션 어워드 감격의 눈물. 그러나 개인적 드라마. 내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수아가 손잡았다. 나 없이 못 살아. 이 그녀의 말에 웃었다. 회복 중 우리는 명상을 배웠다. 바다 보며 호흡. 함께라면 이겨. 가족 방문. 아버지 어머니 미나와 놀아주며. 손주 예뻐. 제주 집이 가족의 안식처. 사회적으로 법안 통과 소식. 동성 파트너십 인정 첫걸음. 우리는 축하 파티. 우리의 싸움. 결실 맺었어. 겨울. 미나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엄마들 영원히 함께 눈물. 봄. 새 프로젝트. LGBT 쉼터 건립. 기부 모금 성공. 안전한 공간. 여름. 휴가. 하와이. 해변에서 미나와 수아와 행복해. 이제 우리는 롤모델. 강연마다 사랑은 승리. 제주도의 겨울은 고요했다. 눈 덮인 산책로를 미나와 걸으며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엄마, 결혼식은 어땠어? 미나의 호기심에 나는 웃었다. 폭풍 같았지만 무지개 끝이었어. 수아가 덧붙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야. 5년 차, 우리의 삶은 풍요로웠다. 쉼터가 문을 열었고 젊은 커플들이 찾아왔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에 상담하며 우리는 과거를 공유했다. 새 도전. 미디어 프로젝트. 넷플릭스 다큐. 한국 LGBT의 여정 촬영팀이 제주 왔다. 인터뷰 중 결혼식 장면 재현. 배우들이 우리 역을 맡아 감정 폭발. 이 장면 진짜야. 감독의 말 방영 후 글로벌 반향. 인스파이링 해외 펠레터. 하지만 갈등,
보수 정치인 공격. 이런 콘텐츠가 청소년을 망쳐 국회 청문회 소집. 우리는 증언했다. 사랑은 해가 아니에요. 빛이에요. 여론이 우리 편, 법안 가속. 개인적으로 수아의 임신 대리모 통해. 소년, 준호. 가족 커져, 기쁨의 눈물. 임신 중, 수아의 불안. 좋은 엄마 될까? 이미야, 지지. 출산 날, 병원에서. 준호의 울음소리. 우리 아들, 미나가 형제 하나. 가족 확장.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 손자 예쁘네. 사회 변화. 결혼 평등 운동 고조. 우리는 행진 리더. 여름, 가족 여행. 유럽. 파리, 베를린 프라이드. 세계 연결. 가을, 브랜드 확장. 글로벌 라인. 자유의 실, 월드와이드. 겨울, 크리스마스. 온 가족 모임. 사랑의 기적. 이제 우리는 전설. 하지만 여전한 연인. 제주도의 봄은 부활의 계절.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준호의 유모차 밀며 걸었다. 미나가 앞서 달렸다. 수아가 내 손 잡았다. 7년, 믿기지 않아 우리의 여정은 이제 전설이었다. 다큐가 에미상 후보, 쉼터는 전국 체인. 하지만 평범한 행복이 소중했다. 새 드라마. 미나의 첫사랑. 소년, 태민. 엄마, 나도 사랑해도 돼. 그녀의 질문에 우리는 안내했다. 항상 지지할게 이 학교 이슈. 하지만 우리는 PTA 통해 교육. 수아의 책 2편. 승리의 사랑 베스트셀러. 투어 중 서울 강연. 옛 결혼식장 앞 여기서 시작됐어. 관중 눈물. 건강 체크. 내 암 검사 금성. 다행 수아 안기며. 법안 통과. 동성 결혼 합법화. 거리 축제. 우리는 첫 커플 등록. 공식 부부. 여름, 허니문 재방문. 제주 첫 여행지. 기억나, 키스. 가을, 준호 첫걸음. 가족 사진. 겨울, 새해. 미래 밝아. 제주도의 여름 끝자락, 해질녘 바다. 준호가 모래성 쌓고, 미나가 책 읽고. 수아와 나는 손잡고. 10년 후, 어떻게 될까? 여전히 사랑할게. 우리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다. 결혼 10주년, 작은 파티. 친구들, 가족. 너희 덕분에 용기 얻었어. 토스트. 사회, 완전 변화. 학교 커리큘럼의 다양성. 우리의 쉼터, 국가 지원. 개인, 우리는 은퇴 계획. 여행, 자선. 다음 세대 위해. 마지막 드라마. 옛적, 민준 재등장. 변화한 그는 미안해. 나도 커밍아웃했어. 포옹. 이제 평화. 사랑의 승리.